12세 박선이 어르신의 병상, 깊게 팬 주름진 뺨을 따라 눈물 한 줄기가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얘야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의사로부터 심각한 간 기능 저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아들의 손에는 어머니가 지난 5년간 매일같이 드셔온 종합 비타민 병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것이 실은 매일매일 어머니의 몸을 소리 없이 파괴해온 주범이었다는 사실. 아들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신이 복용하던 비타민이 그저 안전한 영양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것이 실제로는 간에 차곡차곡 쌓여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합성 유해, 성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 하나가 그녀의 남은 생을 병상에 묶어버리는 끔찍한 대가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의 건강 비결 케어의 덕란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 제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형 병원과 영양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수만 건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 박 어르신처럼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은 매일 자신의 몸에 독을 들이붓고 있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과 한숨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비타민 산업이 절대 여러분께 먼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일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몸 여기저기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가시질 않거나 뼈와 관절이 쑤시고 아프거나 간과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약장에 놓인 그 비타민이 실제로는 조용히 당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침묵의 암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90%가 전혀 모르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비타민에는 합성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류. 거대 제약 회사들은 석유, 찌꺼기나 각종 산업용 화학, 물질에서 값싸게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가짜 비타민을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이윤이 무려 300%에서 많게는 20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합성 성분이 체내 흡수율이 현저히 낮고 분해되지 않은 찌꺼기가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끔찍한 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저렴하고 이익이 막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바로 이런 독성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타민을 선물하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을 해치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간 통증, 신부전, 골다공증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누구도 그 원인이 매일 안전하다고 믿고 먹었던 비타민 때문일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68세 김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씨는 은퇴한 교사로 평생을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을 거르지 않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간 주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피부가 노랗게 뜨는 황달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심각한 간 손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술 한 방울, 담배 한 갭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김민호 씨는 깊은 혼란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정밀 검사 끝에 의사는 그의 간에서 합성 비타민 A의 농도가
정상 수치를 훨씬 초과한 위험 수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가 8년 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매일 복용했던 저가의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결국 제 손으로 제 몸을 망쳐버렸네요. 김민호 씨는 제게 그렇게 말하며 굵은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에 어떤 영양제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의사가 처방하는 꼭 필요한 영양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 깊은 불신과 두려움은 그의 정신 건강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복잡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비타민이 혹시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불안함과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랜 시간 굳게 믿어온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배운 대로 권유받은 대로 오직 건강해지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진실된 정보가 상업적 이익 뒤에 철저히 숨겨지고 왜곡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여러분의 약장에서 즉시 버려야 할 6가지 유해 비타민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무엇보다 진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영양소를 고르는 방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 건의 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제 환자들 중 대다수는 이 지침을 따르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상되었던 간과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약해졌던 뼈와 관절이 강해졌으며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정신 상태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공개될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숫자 3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긴급히 경고해야 할 첫 번째 위험한 성분은 바로 탄산칼슘, 칼슘 카보네이트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저렴하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슘 보충제입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시멘트관처럼 굳게 만들어버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지금 당장 약장 속 칼슘 보충제 병을 꺼내 성분표를 읽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가장 먼저 적힌 주요 성분은 바로 탄산칼슘일 것입니다. 병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중한 영양소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값싼 돌가루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탄산칼슘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잘게 간 석회암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쓰던 칠판 분필, 공사장의 시멘트, 그리고 값싼 제산제의 주원료가 바로 이 탄산칼슘입니다. 당신은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매일같이 돌가루를 삼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그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탄산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인의 경우 우리 몸은 섭취한 양의 극히 일부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점은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칼슘 찌꺼기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절대로 칼슘이 있어서는 안 될 곳, 바로 당신의 심장 동맥과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탄산칼슘 알약을 삼킵니다. 하지만 그 칼슘은 당신의 뼈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주전자의 물때가 끼듯 당신의 동맥 혈관 벽에 층층이 달라붙어 석회질을 만듭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하게 굳고 탄력을 잃으며 혈액이 흐르는 통로는 좁아집니다. 피는 흐르기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며 혈압은 치솟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혈관에 붙어있던 칼슘 덩어리 일부가
툭 떨어져 나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심근경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슘 보충제, 특히 탄산칼슘을 장기 복용한 노인층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에서 40%까지 급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 때문에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60세 이상에게 탄산칼슘 보충제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어떨까요? 흡수되지 못한 탄산칼슘은 신장에서 뭉쳐져 결석을 형성합니다. 그 작은 돌 조각들은 상상조차 힘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신장 감염과 심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 치료에 의지해야 하는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칼슘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신의 뼈는 여전히 약하고 쉽게 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연계에서 칼슘은 결코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그네슘, 비타민 K2, 비타민 D와 같은 동반자들과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뼈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 속의 탄산칼슘은 외톨이입니다. 길잡이 없는 고립된 칼슘이죠. 그 결과 칼슘은 목적지인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동맥과 신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두 미네랄이 1:1 비율로 존재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대부분 칼슘 보충제는 11, 심지어 21의 비율로 칼슘만 과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이 생기고 그 결과는 혈관 경련, 부정맥, 불면, 불안, 근육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 스스로 건강을 망치는 함정을 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칼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답은 진짜 음식 속에 있습니다. 푸른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의 우유, 치즈, 요거트, 그리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몬드 같은 식품들입니다. 이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그 칼슘을 목적지인 뼈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모든 보조 성분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석회 알약을 당장 버리고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당신의 심장과 혈관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심각하게 경고드려야 할 두 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바로 합성 비타민 D, 즉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매우 낮고 실망스러운 형태의 비타민 D지만 놀랍게도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현대 의료계의 부끄러운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건강보다 제약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비타민 D의 엄청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조절하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면역체계, 뼈 건강, 뇌기능, 심혈관계, 근육, 피부, 이 모든 것이 비타민 D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중 무려 75%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무너져 잦은 감염에 시달리고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과 만성 통증에 시달립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만성 피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90%의 경우 비타민 D2를 처방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 D2만이 처방의약품으로 승인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훨씬 효과가 좋은 천연 비타민 D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적 진실이 경제적 이익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2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실험실에서 버섯이나 효모의 강한 자외선을 쬐어 인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에서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우리 생리에 완전히 낯선 변형된 분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비타민 D2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는 데 있어 천연 비타민 D 스코어의 30%에서 50% 수준의 효율밖에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D2가 오히려 체내의 천연 D3 작용을 방해하여 결핍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의사들은 여전히 D2를 처방할까요? 답은 잔인할 만큼 간단합니다. 제약회사는 D2에 특허를 내어 고가의 약으로 팔 수 있지만 천연 물질인 D3는 특허를 낼 수 없어 수익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대로 D2를 복용하지만 건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로하고 우울하며 뼈 통증과 면역력 저해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천연 비타민 D인 비타민 D 스폰제 콜레칼시페롤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피부가 햇빛을 받을 때 만들어내는 바로 그 형태이며 흡수율이 높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MCC는 처방 없이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D2를 처방한다면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선생님, 왜 효과가 더 좋은 D3가 아닌가요? 그 차이는 엄청나고 당신의 건강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밝혀야 할 세 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 B2, 과학적으로는 시아노코발라민, 시아노초발라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성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름 속의 접두사 시아노메스에 특별히 주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시안화물 시아니드. 우리가 청산가리라고 부르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치명적인 독극물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값싼 합성 비타민 B6 이외에는 미량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매일 자발적으로 몸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서둘러 변명할 것입니다. 아주 미량이라 인체에 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섭취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개월,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축적기입니다. 여러분이 시아노코발라민 하나를 삼킬 때마다 우리 몸은 이 독성 물질인 시안화물을 분리하고 해독하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자 해독 군단인 글루타치온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아노코발라민을 섭취하면 이 귀중한 글루타치온 저장고는 시안화물을 처리하느라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몸은 보호막을 잃고 각종 독소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먹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이것은 절대적인 적색 경고입니다. 담배 연기 속 시안화물과 비타민 속 시안화물이 만나 끔찍한 독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약회사들은 여전히 이 위험한 시아노코발라민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싸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메틸코발라민, 메틸초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 아데노실초발라민 형태의 천연 비타민 B2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붉은 고기, 소이간, 달걀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싸다는 이유로 시아노코발라민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시안화물은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결국 독은 독입니다. 제가 경고해야 할 네 번째 위험한 성분은 바로 엽산 포릭 애시드입니다. 이것은 임산부에게 특히 권장될 만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름 뒤에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이 알지도 못한 채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유전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엽산 포릭 애시드은 천연 폴레이트 폴라테가 아닙니다. 폴레이트는 녹색, 잎이 채소 등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활성형 비타민 B9이므로 우리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엽산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된 인공 물질입니다. 이 차이는 건강과 질병을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는 MTHF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합성 엽산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활성형 폴레이트로 전환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변이된 40%의 사람들에게서 이 전환 과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일 섭취한 합성 엽산은 대사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점점 쌓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생화학적 독소로 변합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입증했습니다.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합성 엽산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억제하여 우리 몸을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엽산이 단지 비타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밀가루, 시리얼, 빵, 라면 등의 엽산을 의무적으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3끼 식사를 통해 합성 엽산을 몸속에 축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비타민과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Folic acid 또는 엽산이라고 적혀 있다면 즉시 피하십시오. 대신 folate, methylfolate 또는 HABO-MTHOSEF라고 표시된 활성형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보카도 같은 진짜 음식에서 천연 폴레이트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고드려야 할 슬로의 5번째 위험한 비타민은 바로 합성 비타민 A보보입니다. 대부분의 값싼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노화된 인체에서는 활성형으로 거의 전환되지 못하고 대신 간과 지방세포의 독성 물질처럼 차곡차곡 쌓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소 저장고가 점점 차오르고 있지만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는 순간 간경변, 간부전, 심지어 간암이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축적된 합성 비타민, 엑는 태아에게 끔찍한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비타민 A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2의 작용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당신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비타민을 먹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타민병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닐 팔미테이트 혹은 레티닐 아세테이트, 레티닐 에이스테이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병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안전한 비타민 A는 자연에 있습니다. 방목해서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간, 특히 대구 간유는 우리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천연 비타민 A의 보고입니다. 합성 비타민 A는 위험과 질병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경고드려야 할 마지막 6번째. 위험한 미네랄은 바로 산화 마그네슘, magnesium oxide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저렴하고 흡수율이 형편없이 낮아 거의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마그네슘 보충제의 90%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고작 34%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 알에 500ml이 들어있다면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겨우 1120ml입니다. 이것은 영양 보충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96%의 산화, 마그네슘이 대장에 남아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심각하고 갑작스러운 설사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가 시작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 칼륨, 그리고 진짜 마그네슘까지 모든 중요한 전해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당신은 끔찍한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려고 약을 먹지만 오히려 설사로 인해 몸속의 모든 전해질을 잃고 더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인한 만성 설사로 극심한 쇠약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magnesium 글라이시네이트로 바꾸세요. 이것은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설사를 유발하지 않으며 숙면, 스트레스 완화, 근육 이완 등 마그네슘의 모든 진정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가격은 산화 마그네슘보다 몇 배 비쌉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약과 설사만 유발하는 쓰레기입니까? 값싼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그 무지의 대가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당신의 건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약장 속에서 당장 버려야 할 6가지 위험한 가짜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의 독처럼 쌓이는 합성 비타민 A, 동맥을 시멘트처럼 굳히는 탄산칼슘, 청산가리를 품은 시아노코발라민, 유전적 시한폭탄인 합성 엽산, 효과 없는 가짜 비타민 D2, 그리고 설사만 유발하는 산화 마그네슘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조금씩
빼앗아가는 교활한 도둑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바로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힘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약장을 점검하고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고 해로운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진짜 음식에서 오는 살아있는 자연 영양소로 채우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공개될 더욱 귀중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한 비타민들을 매일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 덕나는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매일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당신의 몸에 무엇을 넣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